요 며칠 사이에 대만의 달러가 이틀 사이에 8%가 급등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시아의 통화에 절상이 일어난 거죠. 되게 짧은 기간에 불과 이틀 만에 8%가 올랐다라는 건 대만부터 미국과의 환율 전쟁에 돌입했다, 이렇게 보는 이제 인식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대만과 일본이 미국이 봤을 때 1차 환율 전쟁의 대상이다, 타겟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한국과 중국이 대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얘기는 저도 뭐 제가 파악한 건 아니고, 박홍기 작가 이제 유튜브 보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뉴스를 쭉 이렇게 찾아보니까 실제로 대만 관련한 이제 통화 이제 절상이 발생했더라고요. 그로 인한 이제 여파를 이제 우리도 조금씩 받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한국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이던 것이 1,400원대인 것이 1,300원대로 내려오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1,00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 혹은 뭐 800원, 9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원화가 강세가 되는 때가 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미국장에 투자했던 사람들은요, 가만히 앉아서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미장이 최고다라고 얘기했는데 국장은 쓸모없다, 원수에게는 국장을 권한다라고 이야기하며 국장에서 이탈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장에 많은 이제 외국인 자금이 유입이 될 것이고, 또한 이 국장이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많은 상승세를 보일 거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결국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린 궁핍화, 그러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를 되게 떨어뜨려서 엄청나게 많은 수출을 이끌어내고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제 자신의 위치를 좀 더 공고히 하는 거죠. 그러면요, 달러를 대거 보유하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요, 달러 보유 가치가 이 30% 40% 이제 줄어드는 거고, 이제 해외 수출하는 이제 상품들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30% 40% 비싸지게 되는 거라, 이제 되게 이제 수출 시장이 개폭망하는 거죠. 수출이 개폭망하면요, 한국 경제는 이제 와장창 이제 무너지고 돈 버는 게 적으니까 내수가 이제 엉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또 이제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달러 가치가 확 떨어지고 원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대거 이제 미국 가고요, 하와이 가고 해외여행 이제 왕창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국인들이 내수 소비를 줄인 대신에 그 빈틈을 누가 채웁니까? 외국 관광객들이, 국제 관광객들이 대거 들어와서 이제 채워준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이제 한국의 많은 사회 모습들이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결국 이제 일본과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그 이제 초기 10년의 모습을 한국이 그대로 닮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화 절상,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자금들이 대거 이제 한국으로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 그러면 이제 한국의 주가는 이제 대폭 이제 올라갈 것이고, 이 동학개미들 또 이제 어게인 동학개미 되는 거죠. 왕창 들어와가지고 주식 사야 된다, 이때 아니면 돈 못 번다 이러면서 대거 들어와서 돈을 또 실제로 벌 겁니다. 그런 이제 상황들이 펼쳐지겠죠. 벌어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많은 국리, 많은 강구, 많은 대책들을 또 찾게 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며 지내야 되는 거죠.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지낼지 말입니다. 결국은 스스로 좀 잘 내다봐야 할 겁니다. 잘 따져봐야 되겠죠. 누가 뭐라 해도 지금을 살아가는 이제 보통 사람들은 자기네 상황에 맞춰서 어떻게든 좀 대응하며 지내야 되겠죠. 무리하게 달러를 보유할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원화가 이제 훨씬 더 강세가 되니 원화 현금으로 계속 보유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시기에는 미국장이다,
뭐 달러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좀 더 우리네 삶을 좀 더 살아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이 부족해서 대거 내수에 관심을 못 가지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은 이런 거죠. 내국인들이 예를 들어 하이마트 같은 이제 내국인들을 상대로 한 가전제품 매출은 아마 되게 줄어들 것이지만 꼭 해야 되는 소비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다, 생리대다, 치약이다, 칫솔이다, 이런 생필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무리 불황이 와도 쉽사리 매출이 급감하거나 반토막 나거나 이럴 수 없죠. 그리고 불황에 경기가 안 좋아지면요, 카지노, 여행, 도박, 관광, 영화 뭐 이런 쪽에 이 산업들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별로인 것 같지만, 안 좋아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는 거. 기다려보고 살펴보고 따져보면 나름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레 생각합니다. 좀 두고 보면서 차분히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직하게 또 바라볼 필요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국민들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좀 두고 보고 좀 살펴보면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좋겠죠. 금방 뭔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욕심은 버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좀 우직하게 좀 더 멀리 내다보고 결정하면 충분히 성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원화 절상의 시기가 이제 다가온다. 2025년 하반기, 그리고 2026년 중국 관련한 한한령 해제나 아니면 중국 그 무비자 관광객들 때문에 중국 관련한 이제 산업도 되게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지인이 이제 화장품 회사에 있는데 매출이 급등하고 있답니다. 화장품 관련한 이제 소비가 중국이 아니라 저기 동남아에 있는 젊은 친구들이 이 K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이야, 그렇구나. 어게인이구나. 그러면요, 앞으로 이제 더욱더 많은 기회나 많은 가능성들이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좀 더 지켜보자고요. 앞으로 우리네 삶이 어떻게 될지 말입니다. 대만이 이틀 사이에 환율이 8% 급등하는 걸 보며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일이 비슷하리라 혹은 그 이상 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대비하고 대응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변동이 꽤나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